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뭐 뉴스 기자분들이 뭐 붙이는 패시브가 나온 괴물 뭐 이런 키워드를 붙이면서 상승하는 MSCI 지수 편입. 어, 그래서 지금 또 이미 시장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8월 편입 기대감 종목들 정도를 한번 체크는 해둘 필요는 있지 않나? 이거를 또 이전에는 확실히 좀 좋은 매매이기는 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리고 뭐 최근에 또 다시 좀 움직임 자체가 괜찮은 종목도 있고 사실 종목별로 좀 갈리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에 뭐 재료 있는 애들이 뭐 재료로 갖다 더 세게 움직이는데 그 와중에 재료로 움직이면서 주가가 상승하니까 뭐야 이거 MSCI 지수 편입도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엎친데 이제 좀 호재가 호재를 얻고 오는 일반 재료를 통해서 혹은 뭐 실적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오르니까 야 이 정도면은 다음 지수 편입까지 노려볼 수 있겠는데 그런 걸 통해서 뭐 패시브 자금 들어올 수 있다 뭐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좀 있기는 해요. 자, 그래서 MSCI는 우선적으로 지수, MSCI 지수라는 거는 주식하면은 다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소한 이름은 좀 들어봤을 모건 스탠리라는 미국 투자은행에서 만든 주가 지수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세계 각지 투자 기관들 많겠죠. 다양한 투자 기관들이 자금 운용 기준을 해당 지수에 맞춰서 지수를 추종합니다. 해가지고 이걸 추종하면서 지수를 맞춰가지고 요 기준대로 운영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해당 지수에 편입이 성공한다면 편입이 된다면 패시브 자금 유입이 좀 기대를 할 수 있겠죠. 유입 기대. 자, 그래서 요걸로 움직이고, 그러면 이게 자금이 또 얼마만큼이냐. 그냥 일반 뭐 패시브 자금이어도 뭐 300억, 500억 이러면은 뭐 티도 안 날 거 아니에요? 100억, 200억 같은 경우에는. 뭐 100억, 200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당연히 주식, 뭐 투자 개념에서는 이 자금이라는 게 크면 클수록 좋죠. 뭐 정부 정책에서도 그렇고, 주식시장에서도 뭐 부각되는 재료들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돈은 다다익선으로 갖다 보통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경제 쪽에서는 자 그래가지고 요 지수 해당 지수를 이제 추종하는 기관 자금이 대략적으로 뭐 정확히 산출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이제 하나 기준으로 1경 거의 1에서 1.9에서 2경 왔다 갔다 하거든요. 1.9경에서 2경 1경 9천조쯤 되겠죠. 그래서 막 2경 정도까지 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이쯤이라고 해요. 추산을 했을 때.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 단위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되죠? 와, 사실 조 단위가 좀 막연한 단위죠. 뭐 주식을 하다 보면은 막 10조짜리, 20조짜리, 막 몇 조, 5조짜리 막 이런 기업들을 많이 보는데 그 자금이 또 사실 어마어마한 기업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조 단위를 넘어서 경 단위까지 언급이 될 정도이다 보니까 여기서 뭐 이제 콩고물만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워낙 크니까 몇 천억은 좀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금액 부분이 이제 패시브 자금 유익 기대감을 발휘하는 포인트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편입 기준도 간단하게 알아보시면 좋아요. 내가 뭐 편입 기준까지 꼭 알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한데 뭐 이런 게 또 스스로 종목 볼 때 그리고 MSCI 지수 이런 리밸런싱은 뭐 매년 네 번씩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번 정도는 머릿속에 그냥 박아 두시면은 좀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편입 기준은 몇 가지가 있는데 대략 이게 정확히 조건 발표가 있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신규 상장 종목이랑 또 일반 종목들이랑 뭐 좀 다르기는 하거든요. 근데 신규 상장 종목들은 뭐 한 3조 원대 정도면은 뭐 들어갈 수도 있다 하고 일반적으로 보통 종목들 그냥 이제 시총 4.5조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대부분이 한 요쯤으로 추산을 하더라고요. 공식적인 발표가 있던 건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시총 4.5에서 5조 이 정도 전후를 생각하면 돼요. 네, 여태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해당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플러스 유동시총 기준도 있어요. 기준 1.5조쯤은 넘어야 안정권으로 시장에서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금액 측면에서는 일단은 시가총액이 얼마냐? 한 4.5조, 5조 언저리 되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동시총 퍼센테이지 같은 걸 해서 1.5조쯤은 되는지, 이거 두 개가 일단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좀 특이 케이스여서 사실 해당되는 종목이 거의 없어요. 세 번째는 2021년, 1년인가요? 2021년인가? 이전에 2021년인가 좀 신설됐던 항목 있는데 1년쯤으로 기억해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2020년 초반인데 그때 급등, 단기 급등 종목 이제 편입 제외. 단기 급등 종목은 아무래도 좀 테마성이 사실 좀 껴있을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 편입해서 제외. 근데 이 항목이 신설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에코프로가 좀 최초로 해당 요 항목 급등 때문에 에코프로가 이때 좀 얘기가 많았죠. 뭐 사실 엄청 났잖아요. 지금 이거 반년 동안 25,000원짜리가 막 30만 원, 10배로 올랐어요. 뭐 시총이 뭐 1,000억짜리, 뭐 어디 동네 구멍가게도 아닌데 500억짜리가 뭐 5,000억 갔으면 이해를 하는데 에코프로 진짜 어마무시했죠. 에코프로 BM. 그래가지고 그때 이 에코프로가 해당 항목 때문에 이걸 영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사실상 이 단기 급등 케이스는 좀 드물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두 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시총이 한 4.5에서 5조, 4.5조 이상 생각하시면 되고 유동시총 1.5조쯤은 넘어야지 안정권이다. 자, 그리고 선정 기준일이 또 있습니다. 선정 기준일은 선정 전월 마지막 이제 실거래 가능한 이제 10영업, 우리가 보통 영업일이라고 표현을 하죠. 10영업일 중에 하루를 좀 랜덤하게 선정해요. 해서 시가총액을 우선으로 나열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선정월이 있다면은 그 전월에 마지막 실거래 가능한 10영업일 중에 하루를 랜덤으로 이날로 기준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달에 이제 발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자, 그래서 MSCI 지수 편입 관련 리밸런싱은 1년에 총 4번 이루어집니다. 총 4번이 이루어지고 2월, 5월, 8월, 11월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5월 및 11월 같은 경우는 편입 편출 종목이 이제 좀 반기단이잖아요. 6개월. 좀 텀이 더 길죠. 다른 것보다. 그래가지고 5월, 11월은 이제 반기 기준이어서 뭐 다 3개월씩 돌아가긴 하는데 5월과 11월은 이제 반으로 나눠가지고 반기다. 그래서 이때는 2월 및 8월 이때보다 편입 편출 종목이 대체적으로 더 많은 편이다.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그냥 그런 느낌이죠. 1등, 2등까지만 상 줄까? 아, 이번에 1등, 2등, 3등까지 상 줄까? 이런 느낌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주식에서 결국 돈에 이어서 이용을 하려면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흐름은 봐야겠죠. 그냥 막연히 MSCI 지수 편입되겠다. 오른다. 이건 아니기는 한데 좀 움직임이 나쁘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이게 뭐 패시브 자금 뭐 나은 페나께 뭐 이런 키워드가 붙을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대부분 좋기는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걔네들이 주가가 올라서 이제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거기다가 이제 덮은 건지 그런 거는 이제 우선순위는 좀 다른 편이기는 해요. 종목별로. 그래도 작년부터 해가지고 작년 이제 11월 거 기준하면은 이때가 금약, 포스코, DX랑 그다음에 SK, 텔레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금약이랑 포스코 볼게요. 그다음에 이번 연도 2월이 에코프로머티랑 한진칼이었죠. 그다음에 5월 달이 이제 현대일렉, 알테오젠, 엔캠 이런 식으로 왔다. 최근에 이 정도가 있었고 자, 그 다음 8월 거는 이제 8월 12일에 종목 발표가 나옵니다. 이루어지고 이제 8월 마지막 거래일. 지금 보면은 8월 마지막 거래일이 30일 금요일이죠.
8월 30일 금요일 마지막 거래일이니까 8월 30일 이렇게 해가지고 리밸런싱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1월부터 해서 요 종목들 한번 좀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진칼, 그다음에 이제 작년 금양 11월 15일 그러면 그 전에 이제 편입이 이렇게 해서 나뉘죠. 8월 발표 나오고 그다음부터 11월. 자, 작년 이제 11월로 좀 넘어가면은 요때입니다. 해가지고 요 날이에요. 그리고서 얘는 사실상 조금 해당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이미 8월쯤부터 해서 다음 분기 MSCI 지수 편입 기대감이 요쯤부터 이제 나왔을 텐데 주가는 별로 움직임이 좀 없었습니다. 왜? 이때는 이미 2차 전지가 고점 찍고 다 같이 분위기로 내려왔던 시절이죠. 해가지고 7월달 이때 지수에 이미 산을 만들어 놨었잖아요. 사실 종목 볼 필요가 없는 게 작년 걸로 이렇게 하면은 지수가 요때입니다. 요때 난리 부르스 쳤죠. 이게 이제 2차 전지 고점 찍고 그다음에 작년 이제 9월, 10월 이렇게 해서 고점 대비해서 코스닥이 한 20%좀 떨어졌었죠. 이때 개인분들 조금 많이 괴로워했을 그런 구간인데 요때 이제 2차 전지 급등해서 고점 거기다 쌍봉까지 만들고 뒤에 줄줄줄줄 2차 전지가 이때는 이제 하락할 포인트밖에 없다 보니까 너무 과열돼가지고 그래서 얘 뭐 금양은 사실상 요거에 좀 수혜를 봤다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2차 전지 쪽이 잘 가서 그거랑 엮여서 주가가 올랐고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다음 지수에 이제 편입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오른 게 MSCI 지수 편입 기대감으로 오른 게 아니라 2차 전지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같이 엮여가지고 리튬 키워드 막 해가지고 그래서 올랐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반면에 이제 포스코 DX 이쪽도 포스코 계열이 또 셌죠. 근데 이제 8월부터 해서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 움직임들은 그래도 좀 반영이 됐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 한 60%, 70%. 근데 여기도 사실상 좀 포스코 계열 2차 전지, 포스코 엠텍부터 해가지고 워낙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그쪽 때문에 영향이 좀 더 컸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11월 달에 있던 애들은 좀 MSCI 때문에 뭐 올랐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이제 편입 발표 한진칼, 에코프로머티,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랑 알테오젠도 같이 좀 언급은 나왔었거든요. 근데 두산은 보시면은 이제 11월 달부터 저는 이거는 매매해서 기억하는데 연기금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기는 했어요. 얘가. 가지고 11월부터 요때 11월 2일부터 바닥권에서부터 연기금 쭉쭉쭉 들어와서 관심 테마에서도 좀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쭉쭉쭉 올라오고 11월쯤부터니까 이제 다음 시즌 2월달 지수 편입 얘기가 보통 그때부터 나오거든요. 11월에 이제 편입 발표를 하면은 그 다음 거를 바로 또 언급이 나와요. 막 지수 같은 거 흐름 보면서. 그리고 시장이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수 올라오는 종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총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뭐 편입 기대감이 낀다. 뭐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이제 11월부터 바로 이런 식의 좀 멋진 상승을 좀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대신에 2월 13일 날 편입은 얘는 나오지는 않았죠. 그런 거 있었고 알테오젠도 편입은 2월 달 거는 안 나왔죠. 그 이후에 5월 달에서 이제 편입이 좀 됐고 2월 중에는 얘는 사실상 이 뒤에는 좀 머크로 올랐고 그 전에 이제 11월부터 2월 움직임을 보면은 주가의 변동이 그렇게 있진 않았어요. 거기다 뭐 이제 10만 원 언저리면은 시총 이제 3분의 1 토막 하면은 뭐 5조, 뭐 4점 몇 조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시총은 좀 해당됐지만 결국 이때 한진칼이랑 에코프로 머티. 그래서 얘네는 2월 13일 이렇게 해서 요 달이 이제 편입 발표 나온 날이에요. 둘이 좀 불쑥 튀었죠? 14%. 그리고 11월부터 그 전 분기를 보면 됩니다. 그 전 분기 그 11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음 그 MSCI 편입 기대감 있는 종목들이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진칼 그리고 에코프로머티도 신규 상장하고 2월 13일 이때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신규 상장하고 그때부터 그냥 무럭무럭 처음 상장했을 때부터 이미 시총도 좀 커가지고 이제 코스피 200 뭐 이런 거 편입 기대감이랑 뭐 좀 같이 언급 나왔던 걸로 기억이 드네요. MSCI랑 뭐 코스피 뭐 둘 다 편입 기대감이 있다. 시총이 워낙 컸어가지고 그래서 시장에서 얘는 신규 상장 좀 주도주였죠. 그래서 쭉쭉쭉쭉쭉 좀 올라왔던 그다음에 이제 2월달
여기 좀 고점 찍고서 과열돼가지고 찍고 이제 좀 조정 나오고 2월 발표하면서 이제 그 앞에 움직였던 이런 모습. 자, 그리고 이제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14일 날 발표가 나왔었죠. 5월 14일이면은 여기쯤이겠네요. 요즘 요 언저리인데 일단은 현대일렉, 알테오젠, 엔캠 요 종목들이 이제 좀 묵묵히 올라온 건 있고 현대일렉은 일단 이때 이제 변압기 뉴스들도 미리미리 좀 붙긴 붙었어요. 그러면서 이미 신고가 상태였어요. 신고가에서 1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도 좀 돌파하고 2월 달이었잖아요. 2월부터 요때부터 이제 좀 지수 편입 기대감. 오, 현대일렉 튼튼해. 시가총액이랑 뭐 다 좀 부합될 수 있어. 하면서 쭉쭉쭉 올라오고 편입이 됐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2월부터 올라왔지만 얘는 뭐 때문에 올라왔죠? 알테오제는 뭐 지금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머크 이슈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얘를 사실 MSCI 지수 편입 때문에 올라왔다 라고 하기에는 그것도 이제 올라오면서 화끈하게 올라오면서 아 이거 편입 기대감도 있다 이 정도면은 좀 통과하겠구나 들어가겠구나 해서 그 기대감도 있긴 있지만 우선 얘는 재료 본질이 일단 머크 계약 사명 발표 그게 좀 이제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급등 종목 이런 애가 순식간에 3일 동안 막 70% 끌어올리고 그 뒤에도 더 올라가고 횡보하고 지금 전고점 돌파하고 이렇게 해서 또 다음 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엔캠 저한테 좀 상처를 줬던 조금 아쉬웠던 종목이라서 더 기억이 남네요. 그래서 얘가 여기 이제 신고가 저는 이날 손절 쳤거든요. 이날 좀 매매하다가 이거 이 장대음봉 신고가 돌파하는구나. 이거 지수 편입까지 좀 갈 수도 있을라나? 그때는 뭐 조금 이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신고가 올라오는구나 해서 매매했다가 이날 밀어가지고 이제 손절 쳤는데 그 이후에 돌파 나오고 여기서 좀 무럭무럭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좀 우상향 나쁘지 않게 엄청 강하게 움직였었죠 이때 2월 달부터. 그래서 최근에는 종목들이 좀 중구난방이긴 한데 그래도 그 편입 기대감이 확실히 지금 요것들 외에 밑에서 종목들 얘네만 있던 건 아니거든요. 편입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얘네만 있던 건 아니고 밑에 다른 종목들이 더 있긴 있었겠죠. 근데 그런 애들은 다 좀 치워졌고 상대적으로 좀 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움직임이 그래도 좀 무난합니다. 특히 그 발표하고 나서 그 바로 스타트 끊는 그 시즌들 즉 11월 거 발표면은 이제 11월 나오면은 다음 2월에 이제 편입될 수 있는 기대감 있는 종목들이 슬쩍슬쩍 또 나오거든요. 11월에. 그리고 2월에 이제 5월달 편입 기대감 있는 종목들 나오고 지금 이제 8월 종목들은 MSCI 뭐 추종하면서 막 그 편입 가능성 높은 거 막 찾는 분들은 이제 5월 달부터 바로 찾았겠죠? 아니면 뭐 뉴스가 나오거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조금 신경 쓰면은 찾을 수는 있어요. 물론 내가 찾은 종목이 무조건 들어간다. 그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이제 시가총액부터 해가지고 정 내가 찾기 귀찮다. 그러면은 그 기자분들이 또 이런 거 찾아가지고 뉴스화 시키는 분들도 있어요. 자신들도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제 기사화 시키려고. 그래서 그런 것들 슬쩍 검색해 보셔도 되고 MSCI는 또 이런 편입 편출 추종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좀 그래도 쫓아다니다 보면은 돈이 좀 되긴 되거든요. 높은 확률로.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그런 분들 정보를 좀 얻어도 돼요. 자, 그래서 말이 이 앞에 이제 좀 기본적인 지식들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식으로 좀 움직였는지 대략적으로 뭐 종목별로 그 케이스가 조금씩은 달라요. 뭐 각자 재료가 있던 애들 혹은 그 MSCI 편입 기대감으로 올랐다기보다는 이미 각자 고유의 뭐 재료나 시황, 테마성 이런 걸 붙이면서 움직였던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실적 기반해가지고 묵묵히 움직이는 애들 중에 MSCI는 좀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량주들이 일단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근데 얘네들이 다음 실적 기대감이 있는 애들 그러면서 차트상 좀 신고가 돌파하거나 좀 좋은 구간들 넘어서면서 묵직하게 좀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 MSCI가 더 붙을 수면은 더 조금 괜찮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요 정도를 좀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번 이제 8월 달 거는 8월 12일에 종목 발표 이렇게 이루어지고 마지막 거래일 30일에 리밸런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종목들이 한 요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매번 이런 식으로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총으로 좀 제가 나열을 시켜놓기는 했는데 LS는 몇 다나? 좀 모르겠네요. LS도 일단은 4.5조 언저리에 있는 애들은 위에다 놓고 그 밑에 4조랑 3조대 여기다 좀 밑으로 내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능성 가장 높은 애는 당연히 누굴까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 시총 나열하면 되는데 LS 일렉이 일단 가능성 가장 높겠죠. 특히 얘가 최근에 21선 좀 깨고 현대일렉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 현대일렉 오늘 또 신고가 왔죠? 변압 전선은 저도 이거 뭐 올해 내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진짜 합니다. 우리 뭐 재룡 산업 이런 것도 막 이제 신고가 올라오고 했는데 LS 일렉도 전선 변압 쪽이다 보니까 지금 21선을 밑에서 깨고서 다시 두 번째 트라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확률 얘는 뭐 특별하게 시총에 큰 변화 없으면은 지금 유통 비율 이런 거 50% 하면은 시총이 6조니까 반토막 내도 유통 주식이 한 3조는 되겠죠. 얘는 거의 문제는 없을 것 같고 LS11은 들어갈 것 같죠. 얘가 갑자기 뭐 지수가 종목이 급락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물론 아직 이제 7월 말 7월 실거래일 10일이면 한 15일 7월 한 중순부터 7월 말까지일 텐데 그 사이까지 뭐 얘가 갑자기 뭐 지수 시황이 막 와장창 해서 밀리는 그런 변수 아니면은 지금 얘네는 어차피 그 실적 기대감, 변화, 수출 그런 걸 이제 베이스로 움직이는 게 있다 보니까 테마성은 아니죠. 좀 테마성이랑 거리는 있다 보니 얘는 특별하게 밀릴 포인트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요거 21선 좀 잘 올라타고 그래서 또 꾸역꾸역 현대일렉 형님도 갔으니까 아우도 좀 따라가나 그런 모습 보면 될 것 같고 자 한국가스공사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전 테마 그래서 이게 MSCI 지수 편입 금액까지 올라왔어요. 처음에 올라올 때 뭐 한 5만 3천, 5만 5천 원 요쯤이면 이제 좀 편입할 수도 있겠구나. 유통 비율 뭐 대충 올림해서 뭐 50% 잡더라도 2조는 넘죠. 지금 시총이 5.7조고 유통 비율 뭐 40% 하더라도 뭐 2조 넘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구간을 유지를 한다면 대신에 얘는 테마성이죠. 분명한 건 유전 테마를 탔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좀 오른 게 있어가지고 유전 테마가 지금 재료 일정이 좀 비거든요. 7월 달에 뭐가 있기는 한데 7월 달에 뭐 이제 시추이치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조금은 거리가 비죠. 그래서 얘는 좀 주가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죠. 테마를 뭐가 됐든 좀 탄 종목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가 그래도 들어가려면은 한 5만 5천 원, 요쯤은 5만 5천 원,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여기쯤은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5만 한 2, 3천 원 위에는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주변 얘가 그냥 뭐 여기서 뭐 또 미친 척하고 가면 모르는데 최소한 이쯤을 좀 유지해주나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삼양식품도 묵묵하게 불닭볶음면의 힘으로 계속 묵묵하게 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시총 큰 애들은 사실상 21선을 좀 중심으로 보면은 편하기는 해요. 21선이 그래도 한 달 이제 평균 가격대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5일선 위에서 21선 위에서 무난하게 이런 그림 좀 그려주나. 그리고 삼양식품은 그 목표가 80만 원인가 리포트도 하나 봤던 기억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식품에서 그래도 식품 테마를 스타트 줬던 해외에서 뭐 불닭볶음면 진짜 얼마나 잘 나가길래 지금 35만 원짜리를 뭐 아니죠 35만 원짜리도 아니죠 이거 한 25만 원 이런 거를 지금 거의 두 배, 세 배까지 끌고 올라오고 있는데 얘도 가능성은 좀 높죠. 시총이 5조고 유통비율 뭐 반 하더라도 2.5조니까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이 그래도 일단 삼양이랑 LS는 좀 확률적으로 높고 가스공사는 테마성이 분명히 붙어 있기 때문에 유전 테마 그거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LIG 넥스원, 뭐 LS는 요즘 움직임이 조금은 살짝은 아쉬운 것 같아요. 그 전선 구리 이쪽이긴 한데 얘도 아직 뭐 벗어난 것까지는 아니니까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얘는 조금 뒤로 빼두는 게 맞을 것 같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당연히 아는
이제 뭐 천궁, 이제 방산. 그래서 얘가 실적이 정말 잘 나왔다고 하죠. 실적 때문에 이제 롯데월드를 통으로 빌린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신고가 올라탔어요. 거기다 이제 최근에 이제 방산 테마가 미묘하게 좀 움직임이 대체적으로 갖다 좀 신고가를 한 번씩 좀 찔렀거든요. 현대로템은 아직인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해가지고 종목들이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툭툭 하고 올라오는 모습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와중에 넥스원은 묵묵히 뭐 하나 시스템도 올라왔다가 이제 좀 밀리고 하는데 얘는 아직 묵묵히 좀 버티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 한 달 딜레이 된 걸로 알고 있는 원래 6월 말이었거든요. 고스트 로보틱스 이제 지분 인수. 근데 그게 이제 7월 말로 좀 딜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재료도 좀 있고 뭐 해외 수출이 좀 계속 이어지나. 그래서 한 8월 달은 요 정도 종목 MSCI 편이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8월 되면은 그 다음 또 이제 11월 기대감도 있는 편입 기대감 있는 종목들도 또 언급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내가 좀 캐치를 해 본다거나 또 아니면 8월쯤에 얘기 나오고 하면은 찾아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종목들 중에 당연히 종목들 중에 그냥 뭐 주가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우선적으로 좀 신고가 그다음 뭐 이제 실적 기대감 목표가 높이 나오는 리포트 뭐 붙여주는 애들 그런 것들 위주로 조금 필터하면은 더 좋기는 해요. 테마성 엮인 애들은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 중에 이제 수급 들어오는 좀 뚜렷하게 들어온 애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묶어 보면은 더 좋겠죠. 원웨이로 들어온다면은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주말 편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MSCI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